네, 안녕하십니까.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북꿈사 TV의 윌키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10월 달도 이제 약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제 영상에서 올해의 증시 일정 가운데서도 투자에 있어서 가장 잔인하고 어려운 달이 이 9월과 10월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에는 상당히 좋지 않았고 10월은 이 월봉 그래프를 보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양봉이 떴더라고요.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자평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크게 10월이 고통스러우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을 맞이하면서 낙관적인 기대를 하면 지난 미국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 이 CPI가 거의 뭐 피크아웃을 찍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이 조절론을 지금 또 거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11월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화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데다가 지금 곳곳에서 나오는 이 경제 지표들만 봐도 이 경기 침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물론 뭐 물가 인상을 잡기 위해서라도 이 금리 인상을 해야겠지만 경기 침체 때문이라도 이 부분 상당히 속도가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조기에 종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빠르면 내년 상반기는 조금 어렵더라도 내년 중후반기에는 금리 인하 카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최근까지 국내에는 이 레고랜드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이 금융시장의 어떠한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로 뭐 관련 산업들, 뭐 건설주 아니면 뭐 금융주가 직격탄을 맞아서 상당히 시장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했는데, 주말에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어떠한 말에 의하면은 이제 그 채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채무 이행에 대한 보증을 국가에서 서겠다. 약 한 50조 원 정도 들여서라도 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사실 장 시작과 동시에 이 건설주와 금융주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고랜드 사태와 더불어서 어떤 그 쇼크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정이 또 됐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증시가 어느 정도 뭐 지지부진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같이 크게 급락하거나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오히려 11월부터는 조금 안정화 국면, 그리고 12월부터는 또 산타랠리,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어떤 그래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심심찮게 들려오는 뉴스는 내년에 이 경제 상황이 올해보다도 더욱더 나빠질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 증시는 이러한 경기 상황과 이 경제 전망보다도 길게는 1년, 뭐 짧게는 6개월 가까이나 선행하는 어떠한 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내년 상반기부터는 증시가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가져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 이면에는 당연히 전쟁도 종식이 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환율도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될 것이고, 물가, 그리고 어떤 원자재와 관련된 뭐 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안정화되면은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각설하고요. 일단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종목 분석 영상이고요. 제가 선정한 종목은
BGF 리테일입니다. 잘 아시죠? 이 편의점과 관련된 주식이고, BGF 리테일 말고도 GS 리테일도 있죠. 그런데 굳이 BGF 리테일을 가져온 이유, 뒤에 분석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GF 리테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제목으로 불황엔 강하고 인플레엔 수혜인 종목이라고 이렇게 한번 달아봤습니다. 편의점과 관련된 이 산업의 특성이 역시나 이러한 최근과 같은 이 경기 침체와 같은 이 불황에 강하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 물가 인상 압력이 높은 이 인플레 이 환경에서도 상당히 수혜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소제목으로 한번 달아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BGF 리테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GF 리테일의 사업 내용입니다. 자, BGF로부터 2017년 11월 1일을 기준일로 인적 분할을 하여 신설된 법인이고, 자, 2017년 12월 8일에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했습니다. 2012년 일본 회밀이마트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종료하고 BGF만의 독자 브랜드 CU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였으며 한국 시장에 맞는 한국형 편의점 모델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편의점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2018년 몽골 그리고 2021년 말레이시아에 성공적으로 편의점을 출점시켰습니다. 자, BGF 리테일의 이 매출 구성은 편의점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그림처럼 자, 파란색이 이 편의점 매출 부분이고, 나머지는 물류 그리고 기타 부분이 있는데, 편의점 매출이 전체의 99% 이상이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BGF 리테일의 현황입니다. 자, 먼저 올 2분기 매출액은 1조 9,186억 원으로 전년비 12.8%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708억 원으로 전년비 20.6%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22.6% 증가한 57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참고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가 738억 원이었는데 그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에 따른 영업이익에 대한 이 부진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먼저 판관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자, CU 브랜드 10주년 행사비에 10억을 지출했고, 그리고 점주의 인센티브로 9억이 나갔습니다. 게다가 이 종속회사의 유류비 그리고 원재료비가 상승에 대한 영향이 있었는데, 참고로 이 자회사인 이 BGF 로지스에 대한 이 유류비 그리고 BGF 푸드에 대한 인건비 등의 증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부진했다. 이렇게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매출 성장률은 6에서 한 7% 정도 수준인데,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이 성장률이 이 3%대로 둔화가 됐었고, 영업이익률은 3.7%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전년 동기 대비 해서는 0.2포인트 정도, 2%포인트 정도 개선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이 예측치보다도 하회를 했지만 그나마 견조한 실적을 보고했다라고 평가를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로는 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따른 수혜, 자, 물가 상승을 한 만큼에 대한 이 가격 증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고물가를 겨냥한 이 가성비 제품의 확대, 그리고 출점 수요 증가 등의 원인으로 2분기 상당히 호실적을 거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증권사의 이 3분기 추정 실적을 살펴보면 자, 3분기 예상 실적입니다. 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10% 증가한 2조 19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4.2% 증가한 863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는 이 기존 추정치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에 대한 원인으로 첫 번째로 자회사 실적 개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가 하락입니다. 자, WTI가 올해 3월만 해도 130달러 육박하던 것이 6월을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이 꺾였죠. 뭐 최근에는 85달러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긴 하지만 유가가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류와 관련된 이 BGF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프레시푸드와 관련된 이 단가가 인상됨으로 해서 관련 자회사인 이 PGF 푸드의 실적이 상당히 개선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두 가지 정도의 이 자회사 실적 개선에 대한 영향으로 이 3분기의 실적이 상당히 견조했다. 특히나 영업이익적인 측면에서는 2분기에는 조금 둔화됐었는데 3분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기존 예상치보다도 상회하는 실적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뉴스에 따르면 자, 실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 편의점 채널 매출 증가액이 올 7월에 10.4% 증가를 했고 8월에 12.8% 전년비 증가를 했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최근에 어떤 이 고물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외식을 대체한 효과로 보여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 밖에 나가면 뭐 몇만 원으로 외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워낙 비싸다 보니까 뭐 소주 한 잔 먹으려고 해도 지금 가게에 소주 한 병이 지금 5천 원, 6천 원씩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느니 그냥 집에서 먹겠다. 그러니까 외식을 대체한 편의점 매출이 상승을 한 그런 어떤 효과로 인해서 편의점 채널 매출 증가액이 전년비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는데, 이런 어떤 상황은 이 고물가 부분이 확실하게 꺾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 제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 시점 투자 유망 산업으로서의 매력이 커졌다. 자, 내년에도 고물가 및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소비 위축 우려는 예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편의점 산업은 인플레이션과 이 경기 둔화 리스크에도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 투자하기에는 편의점만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에 이 편의점 산업의 특성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해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렇죠. 편의점에 파는 품목들이 이 객단가가 크게 높지가 않습니다. 평균 약 7,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싼 물품들을 파는 이 편의점에서 뭐 가격을 올려봐야, 그죠? 뭐 소비자들의 어떠한 저항이 크지가 않고, 또 이 물품들에 대한 이 뭐랄까 회전이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사 저항이 있더라도 금방 잊혀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물가 상승분을 판매가에 전가하는 것이
상당히 용이하다. 편의점 산업은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기 둔화에도 상대적으로 이 방어적인 특성이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편의점 안에 판매하는 물품들 생각해 보시면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담배, 그죠? 뭐 아니면 뭐 삼각김밥, 뭐 이런 것들. 경기가 둔화한다 하더라도 크게 침체, 뭐 아니면 소비 부진과 관련해서 연결 짓기가 조금 어려운 품목들이죠. 그래서 편의점 산업은 경기 둔화 그리고 인플레에도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 BGF 리테일을 살펴보면 이 출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 점포수 증가가 약 200개 이상 증가를 했는데 올해 800개 이상을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미 상반기에 상당 부분에 대한 목표 수량을 채웠다고 해요. 그만큼 지금 최근에 이 편의점을 개점하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 본부 임차형 개점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가맹수 수료율을 올려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마진과 이익을 높이고 있고 특히나 입지 우위 점포 확보하는 데 상당히 용이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이 BGF 리테일의 어떠한 앞으로의 실적 전망을 상당히 밝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BGF 리테일 사업의 집중 노력의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다. 자, 앞서서도 BGF 리테일의 이 매출 비중을 보셨지 않습니까? 이 편의점 매출이 99.5%에 달하는 만큼 뭐 다른 여러 가지의 뭐 사업 안 하고 그냥 편의점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 1위 사업자인 것도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GS 리테일도 참고로 편의점 사업을 하는데 GS 리테일은 약간 뭐 여러 개 합니다. 뭐 편의점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개를 많이 하는데 이 주가에 반영되는 걸 보면 지금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26% 올해 하락을 했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게 내렸죠. 그런데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1%나 폭락했습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오히려 편의점 사업에만 집중한 이 BGF 리테일이 오히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이 최선호주로 생각이 되면서 주가 방어가 상당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투자 아이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그 BGF 리테일의 그 일봉 차트 그리고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일단은 자, 단기 이평선이 중장기 이평선을 상당히 두텁고 그리고 상당히 강하게 상승 돌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세적으로 상당히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 투자 전략에 있어서 이런 어떠한 모멘텀 전략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떠한 BGF 리테일과 같이 단기 이평선을 중장기 이평선을 상당히 두텁고 강하게 상승 돌파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낙폭과대를 투자하시는 투자 전략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잘 가는 종목, 그죠? 가는 종목, 잘 오르는 종목, 이런데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통 이렇게 가는 말에 올라타기를 원하는 분들의 투자 전략을 보통 이렇게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BGF 리테일 최근에 이평선만 놓고 보면 상당히 모멘텀이 강하게 살아있는 만큼 가는 말에 올라타기를 원하는 이 모멘텀 전략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BGF 리테일이 지금 현 상황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게다가 앞으로 만약에 이 경기 침체와 같은 이 불황이 지속이 된다면, 자, 외식을 대체하고자 하는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일 것이다. 자, 앞서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최근에 이 편의점 매출이 전년보다 또 두 자릿수 이상 성장을 했는 것에 대한 해석을 최근에 이 고물가 상황에서 이 외식을 대체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고물가 상황이 진정되지 않고 지속이 되고, 특히나 이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또 불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러한 외식 대체하고자 하는 수요는 지속적일 것이고, 그러면 편의점과 관련된 매출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상반기 부진했던 이 자회사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또 기대 섞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서도 보셨던 것처럼, 자, 2분기에 실적 둔화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일단은 자회사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다. 왜? 일단 비용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뭐 유가 부분 아니면은 뭐 인건비 부분, 그죠? 그런데 하반기에는 이런 어떤 자회사 부분의 수익성이 상당히 견조하게 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유가가 하락을 했고, 그죠? 그리고 뭐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뭐 상반기에 많이 잡혔기 때문에 하반기에 뭐 크게 변동이 없는 한 이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이 둔화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자회사의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개선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투자 아이디어로 꼽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BGF 리테일, 자, 올해 이 실적 성장이 거의 확실하다. 물론 아직 3분기 실적 발표를 확실하게 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4분기 이제 들어가는 시점이긴 하지만 올해 지금 1, 2,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적인 측면 상당히 견조하게 실적 보고를 했고, 4분기 역시나 성장이 예측이 되다 보니까, 자, 올해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무려 전년 대비 12%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28%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 분위기, 그리고 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이 삼중고, 이런 어떤 대내적인 어떤 상당히 불안한 환경 속에서 전년 대비 실적 성장하는 기업을 찾기가 크게 많지가 않은데 어렵죠. 그런데 어쨌든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확실하게 실적 성장한다. 자, 이 부분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까지도 실적 성장이 예측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BGF 리테일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전망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자, BGF 리테일의 최근 주가 상승은 보시면 외인 순매수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이 외인이 꾸준히 순매수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반면에 외인이 순매수가 아닌 순매도로 만약에 턴하게 되면 바로 이 BGF 리테일의 주가 부분도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BGF 리테일 이 배당 매력도가 타 업종 대비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 사실 뭐 GS 리테일과 견주어 봐도 BGF 리테일의 이 시가 배당률이 상당히 현재 떨어지더라고요. 올해 예상 배당액이 약 한 3,200원 정도 되는데 이걸 감안했을 때 이 시가 배당률이 1.7에서 1.8%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배당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 이 부분은 이 경영진에서 조속히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가 역시나 연고점 이 WTI 기준에서는 130달러입니다. 자, 연고점 대비해서 현재 많이 하락한 추세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WTI 기준 유가가 85달러에 육박하는 등의 이 고유가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자회사인 이 BGF 로지스의 이 수익성이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4분기에는 조금은 개선된다라는 것이지 뭐 이런 어떠한 수익성이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상당히 좋아진다,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이것 때문에 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는 굳이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비율 보면은 이 부채 비율 특히나 지금 220%에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이 고금리 상황에서는 역시나 이자가 참 무섭죠. 그래서 이 고이율에 따른 이 차입 비용 이 증가가 상당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뭐 BGF 리테일의 단점을 꼽자면 이런 어떤 부채 비율이 높다라는 거 이런 거 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BGF 리테일의 이 밸류에이션입니다. 자, 최근 4분기 실적 감안한 이 PER 보면 18.7배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CBMF PER, 그죠? 이 12개월 선행 EPS 추정치를 감안한 PER, 자, 14배 나옵니다. 자, 그리고 PBR 3.8배 정도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딱 봐도 그죠? 이 벤치마크 대비 이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벤치마크라 하면 유통 주식들의 평균보다도 이 상회하는 멀티플을 지금 가지고 있고 뭐 코스피 기준 해도 역시나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평가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멀티플이 최근에 이 호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으로 일부 지금 높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지만 앞으로 3분기 실적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그게 또 이 멀티플에 반영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멀티플이 조금 더 낮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 조금 더 커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BGF 리테일의 이 가격 전략입니다. 자, 지금 현재 만약 신규 매수 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 6개월 보유 23만원, 예, 제시하겠습니다. 이러면, 현 주가 대비 목표가까지 약 한 25%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손절가 17만원 제시하겠습니다. 뭐 늘상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손절가는 손 털고 나가는 가격이 아니고 혹시라도 여유 자금이 있으시면 이 손절가에 추매하셔서 비중 확대하시는 가격으로 염두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BGF 리테일의 심층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혹시라도 여러분들 투자에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 방송이 제 방송을 혹시라도 구독을 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